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저는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좀 강할 걸로 예상을 했고 제가 쇼츠에도 좀 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종전에 대한 이슈를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2시 기점 이후로 시장이 또 다시 살짝 빵끝도 웃어주고 있어요. 그 중심은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고민하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안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주가들의 위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대장주를 따라가지 못할 거면 그 외에 반도체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어제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보통의 매수 기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리더라도 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있는 애들을 물리더라도 좀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좀 따라 붙으셨던 분들은 오전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다가 2시 기점 이후로부터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안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 톨이라도 좋은 재료를 잡아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팔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SK증권에서 삼성전자 50만원, 하이닉스 300만원 목표가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삼성전자가 50만원 갈 것 같습니까? SK 하이닉스가 300만원 가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세우셔야 된다. 근데 저는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한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의 목표 주가를 정해놓고 매수하지 마셔라. 왜냐면 대형주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면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50만원 딱, 뭐 하이닉스 300만원 딱 찍고 이렇게 딱 홀딩해 놓으면 그 자리에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오지 않으면 못 팔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트레이딩도 저도 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리딩을 해 가면서 많은 분들을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주가를 너무 예측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손절도 나가야 되고 받아들이면서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정확한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예시를 들어서 뭐 5일선이 깨지면 60일선이 뭐 깨지면 그런 기준선은 있을지언정 그게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주식은 누구나 다 잘하죠. 그리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러면 뭐 서울대생, 카이트생,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고 암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AI가 할 수가 없는 게 사람 심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예측하려고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을 맡기시고 내가 조금 고점에서 못 팔았다라는 욕심만 조금 줄어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레벨업만 들으시면서도 충분히 이 시장을 이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가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늘 좀 중요해요.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상 최대 금액 같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한 5분 정도 됐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7조 5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7,500원이 아니라 7조 5천억이. 이게 샌드위치 모임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매수한 금액보다 더 파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어떻게 되고 있죠? 폭락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외국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팍스경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롱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00원과 12,000원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12,000원, 13,000원, 14,000원 위쪽으로 더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왜냐? 외국인들은 기관이니까. 예, 외국인들은 기계니까. 근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 10,000원, 12,000원, 13,000원 있어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하죠? 10,000원에 그냥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절대로 12,000원, 13,000원에 안 사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는데 사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밑에서 사서 받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좋은 거예요 라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오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7조 5천억을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보통 지수는 3%에서 2%는 빠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빠져요? 안 빠집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어요. 2시 기점 이후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안 좋고 사서 좋고 이런 개념은 정말 이제는 또 약간 올드 패션한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기준과 그리고 저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7조 5천억은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근데도 시장은 버텨준다. 굉장히 강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일본 증시가 쉬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장 전에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시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장 좀 버텨주겠는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일본의 니케이와 토픽스라는 게 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5.9, 6% 가까이 올랐고, 지수입니다. 토픽스가 3.5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오른 걸 일본이 지금 뒤따라서 또 받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아시안 증시, 그러니까 대만 증시까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뚫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올라간 게, 그러니까 각도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뭐 올라간 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시장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딱 그게 맞아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요거를 되게 이것도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얘기인데, 현재 코스피가 7,500이에요. 오늘 7,500은 거의 종가로 끝날 것 같아요. 7,500인데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 지수보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높아요. 지수만 본다면. 예.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진짜로 레벨업이 많이 된 거 아닐까? 우리는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멘토님, 코스피가 S&P 500보다 높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거에 제가 반론을 해드릴게요. 저는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라는 파니까. 코스피는요, 선행 PER이, 선행 PER이 지금 8배가 안 됩니다. 근데 S&P 500보다 지수가 높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높이 있는데, S&P 500과 일본 니케이는요, 선행 PER이 20배예요. 그러면 코스피가 8배가 안 되는데 고평가가 돼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건 잠깐 설명드렸지만 코스피가 3,000대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도 8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7,500대 있는데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또 코스피가 선행 PER이 8배라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 돈을 버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에서 이제 S&P 500보다 높아가지고 이거 걱정이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만약에 반도체만 빼고 나머지만 본다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맞죠. 반도체가 빠지면 코스피가 고평가가 맞죠. 근데 반도체를 왜 빼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코스피가 있는 게 반도체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반도체가 하드캐리에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것도 인정인데, 그러면 반도체를 더 빼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반도체를 빼고 나머지 종목이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받아들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좀 안타까워요. 아니면 지금 한창 분위기 좋게 막 가고 있는데 뭘 빼면은 역성장, 뭐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일본도 역전했는데 반도체 수출액 빼면 사실은 별거 없다. 반도체를 왜 빼요?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 반도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가 주력이 된 게 뭐 3년, 5년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한 50년 동안 반도체로 먹고 산 나라예요. 근데 왜
자꾸 빼고 자꾸 이렇게 뭐 예리하게 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마 뭐 인버스 세력들이 그런 기사를 쓰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라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강습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이라 함은 건설입니다. 건설업이 약세에 있을 때 항상 말씀드렸죠. 떨어지긴 했습니다. 재건 때문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뭐라고 했죠?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네, 다시 올라오죠, 결국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추세라는 게. 추세가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은 왜 이제 오늘 올라갔냐?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주는 무조건 왔답니다. 왔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항공주가 올라갔는데, 저는 사실 뭐 재밌는 테마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딩 좀 했다가 요거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나온 기억들이 있어서 항공주는 좀 그렇고, 광통신 또다시 기회가 오면 잡겠습니다. 이건 제가 광통신으로만 참 많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 또 약간은 또 오버슈팅이 좀 났어요. 뭐 어제 이제 AMD 이런 얘기, 그 다음에 ARM 뭐 이런 얘기까지 광통신을 엮어서 나오면서 꽤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조선, 오늘 현대중공업이 또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물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중공업주들은 조금 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오늘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걸 보면 조선주들 여전히 좋다.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건 약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증권은 오늘 좀 쉬어야죠. 예, 이틀 연속 뭐 30% 넘게 올랐는데요. 증권은 좀 쉬어야 되고, 전선 전력 설비도 좀 쉬어야 됩니다. 얘네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또 저점 내려오면 제가 광통신 때처럼 다시 씹어드리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하리 즉슨 결국엔 우주항공, 스페이스X도 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또 오후장에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을 또 보여주네요. 그만큼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이 센 거는 센 겁니다. 뭐 이렇게 세도 돼?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웬만해선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말대로 반도체의 비중이 많다면 절대로 비중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수익을 계속해서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단 계속되는 변수 창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